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입니다. 이어폰 끼셨나요? 오늘도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간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낮고 다른 거 찍는 것만큼 공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찍는 건데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정말 잘 듣고 있고 재밌다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메일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재밌다고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영화는 그동안에 연애 관련 영화를 거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공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좀 슬픈 스릴러? 그렇게 장르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락방의 핀 꽃이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이것도 역시 오래된 영화예요. 1987년, 네, 거의 30년 된 영화고요. 이거 원작이 따로 있어요. 영국의 버지니아 앤드류스라는 여류 작가의 작품인데요. 소설이 1979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작가의 데뷔작이었나 봐요. 그런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와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1987년에 영화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15년도에 영화로 또 한 번 리메이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또 작년까지 책이 계속해서 출간이 되고 있어요. 출판사가 바뀌면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은 안 읽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디오로 빌려봤습니다. 이모가 야 이거 되게 재밌대 그러면서 비디오를 빌려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모랑 저랑 저희 언니랑 저희 사촌 언니랑 사촌 남동생이랑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서. 이때 제가 어릴 때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이 영화가 19금이에요. 청소년 관람 불가였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재밌다고 보자고. 근데 막 야한 장면이 나와서 19금이 아니고 너무 소재가 충격적이고 요즘으로 치면 거의 막장 스토리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가 1979년이니까 그때 영국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대요. 너무 소재가 충격적이라서. 이 원작은 더 충격적이래요. 원작 소설은. 근데 영화로 찍으면서 좀 생략을 하고 미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개봉하면서 또 거기서 더 편집을 했대요. 약간 자극적인 그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의 저의 영화 스토리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재작년에 다시 리메이크해서 나온 영화는 15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보고 싶네요. 일단 이 영화는 스릴러라고 하지만 저는 좀 많이 슬펐어요, 보면서. 영화가 시작하면서 한 여자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돼요. 좀 으스스한 음악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음악이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서웠는데 듣다 보면 영화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슬프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과 이 나레이션을 하는 여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캐시예요. 캐시가 지난 날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실화가 아니냐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대요. 그래서 저도 뭔가 실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화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마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작가 버지니아 앤드류스에게 실화냐고 물어봤더니 실화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는 실화가 맞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뭔가 또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음악하고 앞에 나레이션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그거 들으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구독하기. 그리고 하트. 제 에피소드 제목 클릭하시면 옆에 하트가 떠요. 그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제비의 영화 스토리 다락방의 핀꽃 들려드릴게요. Grandmother's house. Though it's been many years since I last saw it, I'll always remember that even my first impression was one of fear and wonder. My childhood was soon to be lost, my innocence shattered, and all our dreams destroyed by what we would find within.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영국의 대저택이 이렇게 마치 헬기로 찍은 듯한 느낌으로, 이 영화는 미국 영화긴 한데 그 작가가 영국 사람이라서 배경 같은 건 약간 영국 느낌이 나요. 그 영국의 정말 대저택, 왠지 왕자님과 공주님이 살 것 같은, 우리가 엽서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저택? 설명하기가 힘든데 정말 와 진짜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택을 멀리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영화의 분위기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느낀 두려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행복을 잃었고 우리들의 모든 꿈이 무참히 짓밟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첫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행복해 보이는 미국 중산층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큰오빠 크리스예요. 큰오빠는 한 17살 정도 돼 보이고 둘째 딸 캐시도 뭐 비슷해 보여요. 16,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은 남녀 쌍둥이에요. 한 5살, 6살 정도? 콜이랑 캐리예요. 그래서 크리스, 캐시, 코리, 캐리 이렇게 C자 돌림을 쓰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엄마, 아빠 이렇게 6명의 가족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아빠가 퇴근 시간이 되니까 막 애들이 소파 뒤에 막 숨어 있다가 아빠가 도착하니까 막 아빠 이러고 막 서프라이즈 하고 되게 행복해 보이죠. 아빠가
출장을 다녀왔나? 그랬나 봐요. 밤에 둘째 딸 캐시한테 아빠가 와가지고 선물을 너한테만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줘요. 보석 상자인데 오르골이에요. 오르골인데 이렇게 멜로디 나오는 오르골이 뚜껑이 열리면서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위에 발레리나가 이렇게 도자기 같이 생긴 그런 발레리나 인형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뭔지 아시겠죠? 이 캐시의 장래 희망은 발레리나, 무용가예요. 뭔가 이 캐시는 아빠랑 좀 애틋한 그런 게 있는 사이 같아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랑 애들이 집에 있는데 밤늦게 누가 찾아와요. 엄마가 문을 여니까 경찰관 2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닫고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한참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충격을 받죠. 이 집이 웬만큼 사는 집이에요. 딱 봐도 웬만큼 사는구나. 그리고 뭐랄까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엄마 아빠도 다 금발에 파란 눈이고 이 애들도 다 미남 미녀고 이 어린 쌍둥이들 코리랑 캐리도 막 인형같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능력이 없었나 봐요. 전업주부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점점 형편이 안 좋아져서 집에 있는 뭐 그런 귀중품 같은 거를 다 내다 팔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집을 팔고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애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 가는 길에 막 물어봐요. 우리는 왜 그동안 외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아버지를 거역해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워낙에 돈이 많아요, 이 외가댁이. 근데 애들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라면서 왜 차도 안 보내줘?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집으로 가는데 그 첫 장면에 나온 그 대저택에 이제 가는 거죠. 애들하고 엄마하고 가게 되는데 문이 열리고 요즘은 볼 수 없는 집사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서워요. 이 할아버지 표정이 없어.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게 이제 할머니예요. 외할머니인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고 까만 머리에 머리를 되게 단정하게 딱 올린 머리 있죠. 깔끔하게 머리카락 한 올도 내려오지 않는 그런 깔끔하게 올린 머리를 하고 까만색 옷을 목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나의 그 피부가 보이는 건 하나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각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약간 기괴한 게 옷이랑 머리는 그렇게 단정하고 수녀 같은데 화장을 막 입술은 빨갛고 눈에는 막 파란 거 칠하고 약간 좀 너무 화려해요. 옷에 비해서, 옷차림에 비해서. 그래서 더 무서운 그런 느낌이 나요. 애들을 보고 전혀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 할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2층으로 데리고 가요, 얘들을. 그래서 2층으로 데리고 갔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2층도 되게 좋아요. 혼자서 저런 데 살면 되게 좋겠다. 그런 느낌. 워낙에 대저택이니까 좋겠죠. 그래서 2층에 애들을 넣어놓고 니네는 여자애들 여기 이 침대에서 자고 남자애들은 이 침대에서 자라. 그리고 할머니가 휙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잘 설득해 보겠다고
되게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큰아들 크리스가 괜찮다고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근데 엄마도 나가죠. 나가니까 그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애들이 못 나오게. 그래서 애들이 당황해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그 모르는 거예요. 그 애들이 온지. 아파가지고 거의 뭐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창문을 열어봤더니 창문이 이렇게 다 막혀 있고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밖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죠, 애들이. 그리고 잠시 후에 할머니가 애들 밥을 차려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그 호텔에서 룸 서비스 같은 거 시키면 이렇게 끌고 오는 그거. 이렇게 뚜껑 은색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치기에는 이제 형편없어요, 내용이. 오렌지 주스 1병, 우유 2병, 그리고 이렇게 슈가 파우더를 뿌린 쿠키 4개, 그리고 빵, 과일 이런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 이걸 갖다 줘요. 갖다 주면서 이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시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니네 엄마가 17년 만에 돌아온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그래요. 니네 엄마는 부모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왔다. 니네 엄마는 부정한 혼인을 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죠, 애들이.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왜 그 외가하고 연락을 끊었었냐면 알고 보니까 자기의 삼촌하고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여기서는 숙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친 혼인이죠. 그리고 이 애들을 넷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좀 뭐랄까 귀족 그런 느낌의 집인데 그 허용되지 않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니네 엄마는 죄악을 잉태한 거라고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 죄악이란 게. 그러니까 둘째 딸 캐시가 약간 뭐랄까 좀 캐시가 약간 성격이 까칠하고 반항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캐시가 무슨 소리냐고 막 할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그 집사 할아버지가 딱 막아요. 막으니까 할머니가 니네 할아버지는 니네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앞으로 모를 거라고 말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 이 아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있는 아래층에 상황이 나오죠. 아픈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있고 엄마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그 옷을 벗으니까 할머니가 어디서 가방을 이렇게 가져와요. 가방을 가져오는데 그 가방에서 채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가 다시 애들이 있는 방으로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이러고 반가워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니네 엄마를 보라고 이러면서 엄마한테 당장 옷을 벗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옷을 벗어요. 옷을 벗는데 등에 그 채찍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채찍이 그 지난 17년간 그 죄를 지었던 그거에 대한 벌이라면서 1년에 한 대씩 17대를 맞았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반항을 하면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내 그 꼬맹이 캐리 여자애가 으악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한테 막 달려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으로 애 머리만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거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구경 있잖아요. 서울 구경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애들이 막 패닉 상태. 그래서 그 콜이라고 남자의 그 쌍둥이 꼬맹이 있잖아요. 얘가 막 달려가서 할머니 다리 물고 막 이래서 막 애들 때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들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정말 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나가고 엄마가 이제 많이 다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실에서 크리스 큰아들이 엄마 상처를 이렇게 막 치료를 해주면서 어떡하냐고 막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크리스랑 캐시랑.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니네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되찾으려면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17년 동안 나가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할아버지한테 죄를 용서받고 할아버지 마음에 다시 들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기 벽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밀면은 비밀 계단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를 밀면 다락방을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거기 위를 너희들 놀이터로 마음껏 꾸미고 놀으라고 이렇게 귀띔을 해주고 가요. 그리고 애들끼리 2층에서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또 그 할머니가 아침을 갖다 주고 나가니까 애들이 이제 옥장으로 달려가서 다락방으로 가는 계단을 찾아내요. 그래서 계단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꽤 넓은 다락방이 나와요. 그런데 막 그 물건이 막 짐들이 많이 쌓여 있고 거미줄에 먼지에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들은 나름의 자기들만의 마음의 이제 안식처 같은 거를 이제 찾았다는 생각에 좀 기뻐해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크리스가 창문을 열어보는데 밖은 보이는데 쇠창살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렇게 4개 정도 돼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캐시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엄마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겠지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애들이 다락방을 나름대로 공들여서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놀이터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이 엄마는 할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옆에서 막 피아노를 치면서 뭐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 크리스가 이렇게 다락방을 뒤지다가 거울하고 뭐 쓸만한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둘째 딸 캐시가 발레리나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 캐시를 위해서 발레 연습을 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어린 쌍둥이 동생들 위해서 그네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난 게 나오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좀 오다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방문이 점점 뜸해지다가 아예 안 와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어린 쌍둥이 꼬맹이들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만 있는 게 불만인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은 밖에 나가면 진짜 풀이랑 달팽이랑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짜로 만들어서 노는 거 싫다고 막 이렇게 떼를 써요. 그랬더니 큰오빠 크리스가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이렇게 동생들을 다독거려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가 슬슬 엄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오다가 이제 아예 안 오니까 아무래도 할머니가 엄마를 감금시켜 놓은 게 아닐까. 캐시랑 막 그런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원래 크리스랑 캐시랑 한 침대에서 자고 캐리랑 콜이랑 한 침대에서 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잤어요. 근데 할머니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렇게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그 습관이 들어서 그 할머니 말을 어기고 이렇게 원래 자던 대로 잔 거예요. 아침에 할머니가 갑자기 왔는데 자기가 시킨 대로 안 자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 처음에 아빠가 캐시한테 선물해준 오르골, 발레리나 오르골을 탁 부셔버려요. 괜히 승질을 내는 거죠, 할머니가. 그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막 캐시는 막 너무 이제 막 속이 상해하고 있고 아빠의 어떻게 보면 유품이잖아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 근데 크리스가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다락방 그 창문에 쇠창살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요. 쇠창살이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잘 뜯어내면 공간이 생겨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연장 같은 걸 찾아서 밤에 캐시랑 그거를 막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뜯어내요. 얘네가 동생들 캐리랑 코리는 자고 있을 때 크리스랑 캐시가 이 철장을 뜯어내고 밧줄이 또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밧줄을 구해가지고 그 제일 꼭대기잖아요. 다락방이니까 거기서 밧줄을 던져서 크리스가 먼저 내려가고 캐시가 이렇게 그 크리스 내려가는 거 보고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저택 그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출할 때 막 불 막 빵빵빵 켜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저택의 지붕 곳곳에서 막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 무서운 개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크리스한테. 그래서 크리스가 놀래가지고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도망을 치는 거죠. 도망을 치는데 또 저쪽에서 그 저택에 이제 잡일을 하는 사람이죠. 잡부. 그 사람이 이제 개들이 짖고 막 이러니까 총을 들고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막 정말 그 긴박한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가 막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려오기는 쉬워도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게 올라가는데 밧줄은 이제 막 끊어질라 그러고 막 정말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밧줄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크리스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또 운 좋게 지붕 어디에 다리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중간쯤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 이제 들키지는 않아요. 다행인 거죠. 그리고 다음날 되게 오랜만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막 표정이 세상 편한 거예요. 막 되게 팔자 좋아 보여요. 표정도 되게 밝고 옷도 막 무슨 실크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막 목걸이 귀걸이 하고 이러고 왔어요. 오니까 일단 크리스는 먼저 엄마 그동안에 왜 안 왔었냐고 우리 너무 걱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엄마를 붙잡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도망치려고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가 우리는 엄마를 찾으려고 그런 거였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계획을 망치게 만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쌍둥이 동생들이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영양도 부족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을 생각해서 빨리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래요. 니네 그럼 지금 당장 갈 거야?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유언장 다시 수정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고. 할아버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나가면 빈털털이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이 집은 우리 거라고. 우리가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 크리스는 엄마 뜻에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엄마를 안심시켜요. 우리가 잘 있겠다고 그냥. 그리고 캐시는 이제 불만이 많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락방 쇠창살 있죠? 얘네들이 크리스랑 캐시랑 탈출을 감행했던 그 쇠창살이 세로로 이렇게 네 줄 있었는데 아예 바둑판 모양 격자로 아예 못 나가게끔 이렇게 다시 공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랑 캐시랑 이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쌍둥이들은 자고 있고 이제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를 믿어야 될지, 우리가 도망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슥 이렇게 와요. 슥 나와가지고 이 죄인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랑 캐시랑 완전 깜놀해가지고 막 크리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더러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할머니를 막 몰아세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얼른 문을 닫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그 콜이라고 남자의 꼬맹이 있잖아요. 얘가 그 다락에서 귀여운 생쥐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애완동물처럼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버려진 새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생쥐를 넣어놓고 그 자기가 먹는 과자, 할머니가 준 과자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키워요. 키우고 있는데 이 생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코리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생쥐 찾는다고 없어졌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또 나머지 언니 오빠들이 또 코리가 없어졌다고 또 놀래가지고 다락방으로 막 우르르 올라가서 코리를 찾아내요. 찾아내서 코리가 이제 안전한 거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다시 자러 내려오는데 캐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갑자기 또 할머니가 애들이 내려오던 그 다락 문을 딱 닫아버리고 캐시만 그 방에 가둬버리고 캐시 싸대기를 막 때리더니 가위로 캐시 머리를 막 서걱서걱서걱 막 연구처럼 잘라버려요. 이제 그 다락방 문이 잠겨가지고 크리스가 놀래가지고 막 캐시 막 소리 지르고 두들기고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가 다락방 문을 다시 열고 휙 나가버려요. 크리스가 막 황급히 내려와 보니까 이제 캐시가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연구처럼 머리 잘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리스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머리를 수습을 막 해주죠. 머리를 좀 최대한 그래도 덜 연구처럼 보이게. 그래서 와중에 캐시는 계속 자꾸 엄마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올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꼭 오실 거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잠이 들죠. 그런데 다음날부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콜이랑 캐리는 어린애들이 할머니 왜 밥 안 주지? 막 이러고 있고 애들이 정말 햇빛도 못 받아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 밑은 푹 꺼지고 정말 엄청나게 애들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초췌해요. 그 다음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웬 드레스를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드레스를 받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어떤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그 집의 외할머니 집 문을 이렇게 두들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캐시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음식을 끊자 코리는 병이 났고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못 먹으니까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이 크리스는요, 원래 의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꿈이 의사예요. 고민을 하다가 면도칼을 어디서 구해서 이거 성냥으로 불을 이렇게 지펴가지고 면도칼을 달구더니 벨트를 풀러서 자기 팔에 묶은 다음에 이 팔꿈치 안쪽 있죠, 접히는 부분. 거기를 칼로 이렇게 샥 해서 피를 내서 코리한테 그걸 먹여요. 애가 빈혈도 심하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을 쓴 거죠. 이거라도 먹여야 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장면을 보면서 막 너무 슬프고 무섭고 막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가 결심을 하는 거죠. 캐시한테 우리 오늘 밤에 탈출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락 쪽으로는 못 나가니까 잠겨있는 방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열리는 쪽 말고 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문이. 그 부분 나사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문을 열어요, 몰래. 그래서 밤에 크리스랑 캐시랑 둘이 몰래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고 굉장히 너무 막 화려해요, 방이. 그래서 화장대를 보는데 웬 팔찌가 하나 있어요. 엄마 팔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 방이구나. 엄마가 감금되지 않았다는 거를 애들이 안 거예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막 드레스가 막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캐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캐시가. 그러니까 크리스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 모든 오해를 엄마가 풀어줄 수 있다고, 엄마가 지금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진정을 시키고 다른 방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죽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코 밑에다가 이렇게 귀를 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애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이제 그 집 집사랑 또 마주쳐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겨우 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랑 캐시랑 서로 계속 갈등을 해요. 캐시는 당장 탈출하자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는 우리가 이렇게 넷이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캐시는 엄마가 저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거 못 봤냐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는데 자다 깬 코리가 오더니 나 속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리가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가 부엌에서 과자에다가 뭘 뿌리고 있어요. 뭘 뿌린 다음에 그거를 코리한테 먹으라고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엄마가 갑자기 할머니 얼굴로 휙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캐리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침대맡에 진짜 과자가 있는 거예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캐시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왔는데
또 막 세상 편한 얼굴로 왔는데 캐시가 지난번에 할머니가 머리 막 연구처럼 잘라놨다 그랬잖아요. 또 캐시 머리를 보더니 머리 예쁘네? 이러고 보고 싶었어 얘들아 이러면서 우리가 일이 되게 잘 풀렸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나를 드디어 다시 받아들여줬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파티를 열어서 나를 사교계에 정식으로 다시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리고 유언장도 수정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크리스가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캐시가 거들어서 지금 우리가 건강해 보이냐고, 우리 일주일 넘게 굶긴 거 아냐고 할머니가. 그리고 지금 애들이 햇빛 못 받고 이래가지고 얼굴 창백한 거 안 보이냐고, 콜이 너무 아프다고 막 화를 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나라고 편한 줄 아냐고 소리를 막 질러요. 캐시한테. 그러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대해줄 때 그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러고 나가버려요. 밤이 돼서 크리스랑 캐시가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 문을 그 나사를 돌려서 빼서 다시 밖으로 나가요. 아래층으로 몰래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그 집에서. 집이 워낙 크니까 집에서 막 무도회 파티를 열 만큼 큰 집이거든요. 그 파티장 한가운데서 엄마랑 어떤 남자랑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다정하게. 얘네들이 이걸 몰래 보고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남자가 엄마한테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까지 얘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장면이 넘어갑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할머니가 아침을 갖다 주러 왔는데 코리가 진짜 심각하게 아픈 거예요. 그 꼬맹이 남자애가. 얘네들이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고, 코리는 진짜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와요. 오니까 캐시가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엄마인 걸 잊었냐고 막 화를 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캐시한테 항상 네가 문제라고 이러면서 캐시의 뺨을 철썩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시가 질세라 맞사대기를 철썩 엄마 싸대기를 때리면서 코리가 죽으면 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엄마를 죄 받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때서야 집사가 코리를 이렇게 안고 나갑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코리는 헬로우 존 이러고 집사한테 인사하고 있어요. 코리 너무 귀엽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가 애들 있는 방으로 옵니다. 오더니 코리가 폐렴이었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례식은 없을 거라고, 이미 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황당하고 이제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저쪽에 그 대저택에 둘러싸인 그 산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한쪽에서 이렇게 누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크리스가 제일 처음에 다락에서 탈출했을 때 거기 일하는 잡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관을 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화면이 뒤로 빠지는데 구덩이가 4개예요. 4개를 파고 있어요, 이 잡부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거죠. 크리스는 생각에 잠겨 있어요. 코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는 이제 의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의학 상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락방에서 의학 관련 서적을 이렇게 계속 뒤지는데, 책을 읽다가 뭔가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코리가 키우던 생쥐 있잖아요. 생쥐도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코리가 자기가 먹던 과자를 생쥐한테 줬었잖아요. 그걸 먹고 똑같이 그 생쥐도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끼니 때마다 주던 밥 있잖아요. 똑같은 메뉴. 오렌지 주스 1병, 우유 2병, 빵하고 과일, 그리고 슈가 파우더를 뿌린 쿠키 4개를 끼니 때마다 줬었는데, 그게 슈가 파우더가 아니고 비소라는 독약이었어요. 무섭죠? 그래서 크리스가 이 비소는 독약이고 해부를 해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아무 맛도 안 나서 원인을 모르고 죽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막둥이 코리까지 죽었으니까 얘네들이 큰 결심을 하게 돼요. 크리스가 오늘 밤에 다시 아래층에 내려가서 엄마의 귀중품 같은 걸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자고 캐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리스 혼자 밤에 또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서 엄마의 귀중품을 찾으러 가는데 엄마 방에서 웬 남자랑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크리스가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캐시한테 우리 내일 떠나자. 그러니까 캐시가 어떻게 도망칠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우리는 정문으로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캐시가 아니 어떻게 정문으로 나가냐고. 그러니까 내일 큰 파티가 있어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 그래서 정문이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내일의 큰 파티는 엄마의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충격받죠, 이제 캐시는.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다음날 아침이에요. 엄마가 쿠키에다가 비소를 뿌리는 모습이 나와요. 저번에 캐시가 엄마가 그 뿌리는 거를 봤었잖아요. 근데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뿌리는 것도 충격적인데 엄마가 뿌렸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아침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벽장문이 쫙 열리면서 크리스가 침대 다리를 하나 빼가지고 침대 다리로 할머니를 확 내려치고 할머니를 응징을 하고 애들하고 막 도망을 쳐서 막 내려와요. 아래층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캐시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방으로 가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쌍둥이 여자의 꼬맹이 캐리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시가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발견을 했는데 유언장 사본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은 2달 전 유언장이에요. 할아버지가 이미 2달 전에 유언장을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자식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얘네들의 존재가 밝혀지면 엄마가 상속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2차 충격을 띠용 받죠, 애들이. 봤는데 그 할머니가 그 크리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위층에 정신을 잃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할머니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엄마가 막 우리 엄마 없어도 되니까 빨리 결혼식 해버리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엄마 진짜 나쁜 년이죠. 승질내고 엄마 없어도 그냥 하자고.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신부가 앞에서 결혼 서약을 읽어주잖아요. 그 신부님이 결혼 서약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엄마가 웨딩 행진을 했던 그 길을 따라서 크리스랑 캐시랑 캐리랑 셋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랬더니 하객들이 뭐야 쟤네 뭐야 막 웅성웅성. 캐시가 우리를 잊으셨나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니네 누구니? 그랬더니 캐시가 우린 신부의 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웅성.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전 아이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객들한테. 그랬더니 크리스가 그 죽은 생쥐를 보여줘요. 당신이 독약을 과자에 뿌려서 코리가 죽었고 코리랑 같은 과자를 먹은 이 생쥐도 죽었다고. 이게 그 증거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코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캐시가 그 과자 조각을 꺼내면서 엄마의 결혼 선물이라고 이걸 먹으라고 엄마한테 막 과자를 들이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도망치면서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난간으로 가요. 캐시가 엄마를 계속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난간으로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끝까지 몰려 있다가 뒤로 확 넘어가서 난간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그 면사포가 목에 걸려서 마치 목을 매달아 죽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죽어요, 엄마가.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크리스와 캐시랑 캐리가 그 집을 나섭니다. 캐시는 아빠가 사준 선물로 준 오르골을 할머니가 부셨었잖아요. 근데 크리스가 그거를 다시 막 이렇게 고쳐주거든요.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막내 쌍둥이 막내 여자의 캐리는 곰인형을 들고 셋이 그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할머니가 2층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표정이 되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캐시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이 당한 것처럼 당한 셈이었다. 난 직업을 얻어 오빠의 의과대학 학비를 벌었다. 캐리는 커서도 허약했다. 난 발레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도 다락방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다락방의 빈꽃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화도 역시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화가 생각보다 짧아요. 1시간 반 정도인데 이것도 너무 옛날 거라서 화질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어릴 때 이 영화를 봐서 그리고 혼자 본 게 아니고 혼자였으면 아마 무서워서 못 봤을 거예요. 저희 사촌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이모랑 엄마랑 보면서 되게 방청객처럼 리액션을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요.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세상에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계속 연애 관련된 영화만 소개해드리다가 오늘은 조금 새로운 장르를 소개해드려 봤어요. 제가 원래 스릴러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영화 스토리의 특성상 너무 무서운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나마 이제 골라본 게 이 영화였어요.
제가 영화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 목도 좀 갈라지고 중간에 좀 말도 빨라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차분하고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섭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최대한 평범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스토리 가지고 만나요, 우리. 그러면 편한 밤 좋은 잠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제비였습니다.